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 정말 또 바쁘셔서 집에 후딱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양희님. 잘 들리시죠?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속삭이듯이 너무나 잘 들립니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생일이라고 감옥에 사식으로 미역국도 주시고 와야죠. 아이고, 참. 그래도 미역국은 드셔야지요. 복지가 생각보다 좋아요. 저희가 악명이 좀 높아서 그렇지. 아무튼 오늘 김양희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귀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좀 긴 시간에 걸친 이야기긴 한데 제가 많이 압축했어요. 오늘 서로로 끝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압축을 할 정도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양희요. 저는 대학생 때 교내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학교 소속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 루트도 좀 다채롭고 다른 과 학생들이나 학교 학생들 교류하기도 좀 좋고 했었거든요. 이 봉사 모임에서 알게 돼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는 저랑 같은 대학은 아니고요. 이 언니를 똘순이라고 해볼게요. 당시 똘순 언니네를 자주 간 건 아니지만 몇 번 가봤을 때 진짜 되게 부자긴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언니 집이 평창동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사람들끼리 언니 집 가면 언니랑 언니 부모님들이랑 막 정원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당시에 언니가 우리 봉사활동에서 만난 다른 오빠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오빠가 우리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셋이서 가깝게 지냈던 것 같거든요. 20대 초반이니까 노골적으로 조건을 보고 그런 건 아니어도 어린 눈에 보기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언니도 집안 좋고 오빠네도 뭐 소위 말하면 전문직 부모님의 인서울 4년제에 뭐 그러면 약간 결혼 정년기 되면 뭐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 오빠인 거지 언니한테는 연하남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오빠는 대학 3학년이었는데 제 남자 동기들도 늦으면 3학년에 군대 가기도 하고 학군단 하거나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딱 하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이 오빠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오빠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똘순 언니는 졸업하고 부모님 사업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 배운다고 들었었고요.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똘기 오빠라는 그 매개체도 있고 대학 연합 동아리처럼 되고 있으니 우리는 뭐 언니가 졸업하더라도 상황만 조금씩 서로 달라진 거지 언제든지 막 얼굴 보고 좀 지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똘비 오빠가 자대를 받고 시간 지나면 슬슬 면회를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랑 면회를 딱 가기로 했는데 똘순 언니네 부모님도 같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차 타고 가기로 하고 아침에 같이 출발하면 좋으니까 오랜만에 둘이 이야기도 나누고 간다고 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언니랑 부모님이랑도 얘기하고 둘이서 언니 방에서도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방 모서리 쪽에 길쭉한 형태로 담요 같은 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천 같은 거. 그 디아더스라 그런 영화 보시면 초반에 들어갔을 때 거울이나 조각상에 먼지 안 묻게 막 덮여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덮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야 언니 뭔데 저렇게 해놨어? 이랬더니 언니가 저거 거울인데 엄마가 거래처에서 선물 받아왔다고 이쁘다고 내 방에 주셨는데 난 이쁜지 모르겠다. 잘 안 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날은 별 생각 없기는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 거울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래서 눈이 갔나라고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 당시에는 그냥 자꾸 눈이 가네. 뭐 이질적인 게 있어서 그런가 봐.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니 부모님 도움받아서 그날 자대 배치 이후 첫 면회를 가고요. 고무신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때가 진짜 애절하거든요.
거의 막 지구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약간의 경험상 그랬을 때 언니가 그날 울고 처음 딱 얼굴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똘순 언니 부모님들이 똘비 오빠 선임들이랑 불러가지고 치킨이랑 피자 사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러고 잘 다녀왔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휴대폰 소지가 되는 것 같던데 그때는 콜렉트콜 그런 건 아니면 본인 카드로 전화를 했었어야만 됐거든요. 뭐냐면 그 근무 끝나고 일과 시간 안에 전화가 왔을 때 받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전화 놓친 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근데 그 첫 면회 이후로 언제부턴가 똘비 오빠가 거의 3, 4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전화 와가지고는 똘순 언니 얘기만 물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그냥 뭐 처음 몇 번 정도야 언니 잘 지내 하지만 이것도 제가 뭐 언니 동생도 아니고 같은 학교도 아니고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똘비 오빠한테 아니 여자친구 본인한테 전화하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이러다가 언니한테 직접 물어봐라 하니까 처음에는 오빠가 똘순 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 했었어요. 그래서 너한테 묻는 거다 이랬었는데 언니랑 좀 전화할 기회가 있어서 언니 회사 일 많이 바쁘지 근데 오빠가 목소리 듣고 싶어 하더라 좀 전화 좀 받으라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전화 안 오는데? 너한테는 와? 이러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자기 남자친구가 친한 여사친한테 전화한다는 느낌이 절대 여자친구 입장에선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동기 오빠들이랑 술 먹는데 오빠한테 전화 온 거 스피커폰 하다가 서로 같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전화하다가 언니 보고 싶다 하길래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그냥 둘러댔어요. 제가 좀. 그러고 나서 오빠 다시 전화 왔을 때 뻥치지 말라고 언니 오빠 전화 안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똑바로 말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사실 군대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궁금하고 불안한데 자꾸 똘순이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못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직장인이니까 근데 그런 거 부담 주기도 싫고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좀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회랑 단절되어 있다 보면 그래서 전화 오면 받아주고 했었는데 약간 시간 지나고 행정반으로 옮기고 나니까 이제 전화를 너무 수시로 하는 거예요. 특히 밤에 야간 근무 쓰는 날에 시간이 5시, 9시 뭐 이럴 때가 아니라 12시고 새벽 1시고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집착이다 싶을 만큼.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전화 자체가 와서 막 언니 안부를 묻는 것보다 오빠 전화만 받고 나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헛구역질 나고 머리 아프고 우리 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 뭐 흉가 가도 머리 아프다 헛구역질 난다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내가 몸이 안 좋나 생각을 했는데 멀쩡하다가도 진짜 멀쩡하다가도 오빠 전화만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전화 온 게 싫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말 밤에. 그날 오빠 근무 중이었나 봐요 또. 당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면서 막 전화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받기는 받았죠. 군대 간 동기들 보면 전화 안 받으면 그렇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씻다가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서 잠결에 이렇게 받았더니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요? 그래서 전화 상태가 안 좋나 뭐 보통 부대들이 많이 구석에 있다 보니 그냥 전화 소리가 안 좋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귀에서 떼고 031 번호 확인하고 강원도 쪽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여보세요? 오빠야? 하니까 뚝 끊기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다시 걸 수 있는 번호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끊고 이날 이후로는 사실은 031 번호 진짜 무조건 안 받았어요. 동기들 번호를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받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애들이 와서 왜 너 요즘에는 전화 안 받냐 변했다 막 이런 말을 해도 오빠일까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좀 집착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서웠어요. 저도 아프고 하니까. 심지어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는 데다가 지금에야 저한테 묻는 게 똘순이 잘 지내?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 왜 전화 안 받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 극단적으로 연을 끊었다까지는 아닌데
항상 똘순 언니 잘 지내? 밤이고 낮이고 받아주던 그 전화는 제가 안 받았어요. 아예 그냥 좀 아니뜸 굴뚝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었달까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었는데 대신에 연합 동아리 그 봉사활동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간간히 오빠가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바쁘니까 뭐 별 교류 없이 듣는다가 하동기 제대하는 술자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똘비 오빠보다 군대를 조금 늦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럼 오빠도 좀 제대할 때가 됐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에 똘순 언니한테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언니 잘 지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에 언니 집에서 놀기로 하고 그 뒤 주말에 언니 집으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살도 좀 빠지고 헬쓱하고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니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니까 언니가 똘비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가슴이 철렁해서 저한테 집착처럼 전화하던 그 시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복무 시절이. 그래서 약간 올 게 왔나? 이런 마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이랬더니 똘비가 자꾸 훔쳐봐서 외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속되게 얘기하는 스토킹을 좀 했나 봐요. 언니가 느끼기에는. 네. 부대 복무 시절에 전화가 오면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말이 없대요. 전화만 오면 그러니까 뭐 싸지방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메일로 주고받고 소통을 하거나 메신저 접속했을 때 듣거나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메신저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네이트 막 그런 거 그런 걸로 얘기를 하거나 그거 아니면 전화로는 소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런 메신저로 약속을 잡고 면회 가도 언제부턴가는 막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주변 막 두리번거리고 불편한 모습만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언니도 그냥 이게 그 일말상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갈 때마다 막 눈빛은 불안하고 옆에 선풍기 바람에 뭐가 날려도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전화도 잘 안 되지, 얼굴도 못 보지, 갈 때마다 이런 모습이지 하니까 지치죠, 언니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냥 서서히 헤어졌던 것 같아요, 이 둘은. 근데 조금 의아한 건 제가 본 모습은 집착이었잖아요. 다른 남자의 존재를 묻거나 너 어디 갔냐, 왜 전화 안 받냐, 왜 답장 안 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불안한 눈빛이랑 무기력한 모습, 소심한 모습,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쉽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헤어질 때도 메일로 장문으로 언니가 보냈고 오빠는 답장도 안 했대요. 그래서 언니는 뭐 이렇게 연애생활 끝이구나 뭐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귀가를 하는데 집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팔을 탁 낚아채더래요. 딱 보니까 똘비 오빠래요. 언니가 너 여기 어떤 일이야? 왜 왔어? 하니까 오빠가 똘순아 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냐고 막 이러면서 다그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언니가 뭐 둘이서 대화를 하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좋아했던 연인이니까 내심 반가운 것도 있었는데 한 번에 이러면 무섭잖아요, 성인이. 그래서 언니가 왜 이러냐고 막 미쳤냐? 너 술 먹었냐? 이러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와서 심정을 좀 부여잡고 그때 언니 방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빼꼼하고 내다보니까 집 앞 가로등에 똘비 오빠가 언니 방을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예.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1층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있다가 자기 전에 다시 올라와서 방불 끄고 빼꼼하고 다시 보니까 그때도 그러고 있더래요. 몇 시간 내내. 그래서 이때부터 매일 집 앞에 찾아오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언니는. 그래서 한참 보다가 없으면 겨우 나가고 아니면 부모님 회사 다니니까 모든 활동을 부모님이랑 같이 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 데리러 오거나. 그래서 진짜 무섭겠다. 그러다가 언니한테 그래도 언니 우리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좀 재밌게 놀자 그랬죠. 그렇게 막 둘이서 뒹굴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언니는 씻으러 가고 저는 휴대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똘비 오빠가 연락이 온 거예요. 똘순이 집이냐고. 그래서 되게 놀랬는데 이걸 똘순 언니한테 말하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있다가 그냥 생각해보고 내일 집 갈 때 연락하거나 씹어야겠다 막 이래서 혼자 좀 심란해서 누워있는데 언니가 씻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초 화장품이 스킨 로션 바르시잖아요. 근데 언니가 예전에 그 천으로 덮어뒀던 그 거울 걷어내면서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나니까 그 언니가 예전에 아 맞아 저 거울 언니가 싫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걸 쓰네? 이러니까 언니가 기억하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뭐 자꾸 보니까 좀 예쁘고 정가더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는 앤틱이 좀 좋더라 이러는데 그러면 화장품을 바르고 있길래 저도 거울을 봤죠.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고 그 앤틱 특유의 손때 묻은 좋게 말하면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게 예쁘다고 뭐 저한테 가질래 하면 저는 놓였던 게 어떤 느낌 받았냐면 방화홍련 영화 보시면 그 전반적인 느낌 있죠. 가구라던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 거울에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언니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좀 별로였던 거죠. 이러고 나서 언니 화장품 바르고 옆에서 자는데 저는 보통 간헐적으로 이런 연가라던가 그런 걸 느낄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소리거든요. 가위 눌릴 때도 눌리기 직전에 소리로 친다거나 뭐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귀가 우리 물 속에 들어갔다가 막힌 것처럼 먹먹하거나 이명 들리거나 요거 다음에는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 냄새, 꽃향기나 붓 냄새나 요게 저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질 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저는 언니 옆에 자고 있는데 그때 통화할 때 들었던 그게 또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에 잠은 깼어요, 제가. 근데 눈은 뜨진 않고 눈에 힘을 오히려 더 꽉 주면서 진짜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안 보려고 했거든요. 눈 안 뜨려고. 그래서 끝까지 이불을 머리 끝으로 뒤집어 쓰고 그냥 잤어요. 자고 주말이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좀 뒹굴거리다가 오후에 저도 집에 가려고 또 봐 하고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누가 뒤에서 딱 잡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는데 똘비 오빠인 거예요. 오빠 얼굴 보니까 온몸이 좀 굳더라고요. 언니한테 들은 말도 있지만 제가 오빠를 피한 것도 있잖아요. 전화 안 받고 막 했던 거.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오빠가 너 왜 답장 안 해? 똘순이 아무 일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는 한데 대낮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당당하게 좀 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 놀래키냐. 연락했었냐. 못 봤다 못 볼 수도 있지. 곱게 말하면 되지. 왜 뒤에서 이렇게 아프게 사람을 잡고 그러냐. 언니 일 좀 그만 물어라. 언니는 보니까 오빠 아니면 괜찮을 것 같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말하고 나니까 오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엔 약간 쫄렸어요. 제가 좀 돌발 행동할까봐.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별말 없이 다음에 보자 하고 가더라고요. 이후에 똘순 언니한테 듣기로는 오빠가 이날 언니 집 담을 넘었대요. 똘순 언니 혼자 있는데 그래서 언니가 막 경찰 신고하고 부모님 사업하시니까 주말이라도 출근을 했다가 바로 집 오시고 막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오빠는 똘순 언니한테 둘이서 한 번만 이야기하자 그러고 현행범으로 연행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듣기로는 뭐 언니도 언니 부모님들도 그래도 연인이었던 시절이 있고 하니까 오빠가 처벌받는 건 원하지 않고요. 그냥 다시 집 안 찾아온다 그런 각서 쓰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도 오빠도 저는 봉사활동 하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봉사활동 하다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똘비 오빠랑은 이 이후에 같은 학교고 오빠가 제대했으면 복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종 마주치기는 해요. 그래서 인사는 하고 지냈어요. 근데 봉사활동 동아리가 크고 이렇게 뭐 담을 넘었다까지는 얘기가 돌지 않아도 헤어졌다 얘기가 도니 아름아름 헤어졌나봐 야 말 꺼내지마 막 약간 이런 거가 좀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는. 그러다 보니 서서히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저도 졸업해야 할 시즌이 되니까 뜸해지고요. 그렇게 흐려지고 멀어져 가는데 이 시기로부터 한 2년 지났나? 거의 솔직히 이쯤 되면 진짜 완전 잊고 살았어요. 이런 존재 자체를. 근데 똘순 언니가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이러니까 결혼한다고 손석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기는 해도 한때 많은 걸 공유했던 사이였잖아요. 10년 만에 연락 와서 모청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꺼이 만나죠 이 정도면. 그래서 2년 사이 마지막 봤을 때보다 많이 야유였더라고요 만나니까. 근데 그렇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졌는데 결혼 한 달 전인가 연락이 와서 결혼이 깨졌대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필요하면 얘기해. 뭐 힘들면 내가 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연락을 마무리했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그냥 한두 달마다 간간히 텍스트 정도만 이렇게 주고받다가 또 한 2년은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또 이미 거의 4년, 5년 세월이잖아요, 이때가. 한 겨울에 진짜 뜬금없이 또 연락이 왔어요. 하고 받았는데 언니가 아니고 아버지시더라고요, 언니 아빠. 그래서 잘 지내냐, 뭐 진짜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시길래 똘순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거기 그대로 살거든, 좀 놀러 올래 하시더라고요. 다 큰 성인 부모님이 뜬금없이 이러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예, 뭐 이러고 있었어요. 뭐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똘순이가 좀 아픈데 한창 시끄러울 때 이야기도 사실 다 알고 있고 그때도 막 놀러 와줬던 게 냥이라서 연락 한번 해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아프다고 하니까 또 걱정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갔어요. 갔더니 언니 2층 방에 있다고 해서 올라가니까 그 거울 있죠, 앤틱 거울.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거울 보면서 언니가 막 머리를 빗고 있다가 제가 언니 하니까 저를 보면서 되게 환하게 웃는데 진짜 몰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거의 대학 때부터 알던 시절까지 하면 5년 이상이고 언니가 뭐 결혼 깨지고 하는 세월만 해도 지금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 빠졌냐, 그때 깨진 것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마음고생하냐 이랬더니 언니가 막 머리 빗으면서 계속 거울 보면서 냥아, 나는 그냥 연애도 결혼도 안 할래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결혼 깨진다는 게 진짜 마음에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진짜 그게 이렇게 컸구나 이랬는데 언니가 계속 거울 보면서 하는 말이 2년 전에 저한테 연락했던 거 이외에 2년 텀이 있기 전에 이 세월 동안에 결혼 예정이 2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한테 연락하기 직전에도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총 3번의 깨짐이 있었던 거예요. 3년, 4년 동안 이렇게 3번이 그러면 저라도 진짜 정신 못 차릴 것 같거든요. 뭐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니가 말없이 가만히 막 거울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언니를 좀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막 머리를 빗으면서 여성분들 머리 빗다 보면 머리가 막 떨어져요, 바닥에. 그거는 또 손으로 쓸어 모으고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리를 빗는지 진짜 바닥에 수북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거울 앞에서 머리 빗다가 가만히 거울을 보다가 손으로 거울 속에 자기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어루만지면서 이러면서 막 한숨도 쉬고 좀 하고 웃고 되게 허탈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냥아, 우리 불 끄고 이야기할까? 이러길래 언니 그래, 우리 불 끄고 자다 누워서 얘기하자 하니까 아니, 그냥 불 끄고 이렇게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네. 굳이 좀 오싹하긴 한데 못 들어줄 대화는 아니니까 그래, 그러자 하고 불 끄고 앉았어요. 예. 언니는 거울 앞에 앉아있고 저는 조금 떨어져서 침대 발치 쪽에 우리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는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소파를 사용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침대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기대서 아래쪽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또 기대서 저도 정면 보다가 멍하게 어둡잖아요. 불을 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생각하다가 언니가 너무 말이 없어서 언니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짝 엎드려서 움찔움찔 이런 느낌만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근데 그런 형체가 약간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 개구리? 그런 곤충류가 발 이렇게 곱등이 그런 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사람이 배를 바닥으로 하고 양팔은 좀 세우고 각을 그런 식으로 바짝 엎드려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모아둔 움찔움찔한 게 뭔가 봤더니 언니 머리카락 막 우물우물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건 꿀순 언니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헛것봤나? 이래서 휴대폰 액정 켜면 좀 밝아지니까 그거 비추면서 언니? 딱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언니 모습이기는 한데 그런 곤충 느낌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니까 막 우물우물 머리카락 씹던 거를 멈칫하더니 엎드린 채 저를 보다가 벌레가 저한테 막 뛰어들고 와! 하면 저를 막 덮쳐 기어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쳐다도 못 보고 저를 덮쳐버리니까 1층에 계시는 아줌마 아저씨 하면서 언니 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놀르셔가지고 엄마 아빠도 막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언니 진정시키고 입안에 있는 머리카락 뭉텅이 뺏고 언니를 재우시더라고요. 언니랑 같이 못 자잖아요, 제가 이러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2층 다른 방으로 아버지가 좀 마련해 주셨어요, 방을. 그래서 언니가 싫은 건 아닌데 무서운 것도 맞으니까 저 그날 문 잠그고 잤거든요. 저도 진정 좀 하고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 똘순이 집이야? 똘비 오빠가 톡이 온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 시즌 톡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제가 답장 안 했어요. 있었던 일도 있고 나도 지금 너무 놀라있고 별로 지금 언니 상태를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일십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내일 학교 근처 어디 카페에서 오후 2시에 있을게 제발 잠깐이라도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부모님 인사드리고 언니는 계속 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집으로 갔거든요. 제가 밤새 이 약속을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 나가보자 싶더라고요. 오빠가 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하기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두려운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오빠랑 제대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와 카페라면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해코지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야지 라고 마음먹은 시간이 이미 오후 2시를 넘었어가지고 예. 진짜 서둘러서 갔어요. 제가 학교 쪽으로. 카페 들어가니까 저기 구석에 똘비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도 대학 시절 우리 한창 즐겁던 시절 생각하면 많이 해스케졌더라고요. 보면 또 마음 아프고 저도 대화는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또 뻘쭘하게 오빠하고 불렀죠. 오빠가 저를 딱 보더니 와줘서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둘이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제가 먼저 오빠한테 왜 보자고 했냐 뭐가 할 말이 있냐 라고 했더니 오빠가 좀 망설이다 똘순이 괜찮냐는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한 질문이잖아요 저한테는. 오빠 4년 넘게 이거면 괜찮냐고만 물을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나도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냐. 네. 이러니까 오빠가 그러네 시간이 그렇게 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면서 계속 망설이다가 나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인데 나 미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미친 사람으로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이든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난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얘기라도 해봐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똘비 오빠의 얘기는 공무 시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착하고 다정한 오빠였어요. 이런저런 태도를 보고 추론은 하시겠지만 언니랑 제가 면회 다녀가고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휴가 나갈 준비 그런 설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나름 성실히 살고 있었는데 첫 면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에 자꾸 뭔가 가위를 눌린다고 해야 되나? 정말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가위를 눌리더래요. 자기 직전에 약간 정신 아득해지듯이 눌리는 그런 가위가 아니라 정말 자고 있는데 누가 배에 볼덩이 퍽 던져 헉 하고 깨는 것처럼 훅 하고 눌린대요. 그래서 숨이 턱 막히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데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보이는 게 없대요. 뭔가 까만 게 자기를 덮고 있는 기분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햄버거 게임 가위바위보에서 사람 맨 밑에 층층이 눕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 맨 아래 있는 것처럼 숨을 못 쉬겠고 버둥거리면 뒤에서 벌레 우는 소리? 막 벌레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이게 가위 눌릴 때만 들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일상생활 하면서도 환청처럼 머리 안에서 울리더래요. 예. 특히 똘순 언니한테 전화만 걸면 그 소리가 들려서 들을 수가 없대요, 목소리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핑계 대면서 똘순 언니 안부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랑은 전화가 안 되니까 메일이나 뭐 편지 이런 걸로 소식 전하고 날짜 잡고 똘순 언니한테 들었던 것처럼. 근데 메시지나 편지는 바로바로 막 응답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돈 복무하면서 마음대로 뭐 나갈 수 있지도 않고 네.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더 불안하고 조급하고 아무 관련 없는 저한테 더 그렇게 된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되게 미안하다고 말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한테 행정반 전화로 당직서다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저랑 전화할 때도 그 소리가 들리면서 소통이 안 됐대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오빠 전화 해피했던 그날 소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소리야 오빠? 했더니 오빠가 그 소리가 맞대요. 그게 들려서 소리가 안 들린대, 전화하는 소리가. 그래서 저도 오빠 그 소리 때문에 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빠 전화 피했던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소름 돋고 신기한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랬더니 오빠가 처음에 계속 가위 눌리고 이러면서 점점 신경쇠약처럼 오빠도 점점 힘들어지고 놓고 싶고 결국에는 둘이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별하고 돈봉부는 하고 있는데 우리 훈련 시즌이 있잖아요. 군대에 가시면 그럼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근데 그 시즌에도 준비를 하다가 본인 짐을 챙기는데 위장크림 그걸 챙기다가 떨어뜨렸대요. 색깔 3개인가 2개 있는 거? 이게 똘순 언니가 입대할 때 배급 나오거나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고 당시에 약간 페이크샵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용이 있었거든요. 거울까지 달려있는. 그래서 그거를 언니가 챙겨줬었대요. 쿠션 팩트처럼 거울 달리고 그런 거 선물로 준 건데 그걸 떨어뜨리니까 그게 딱 깨지면서 크림 있는 쪽 판이 탁 깨져서 케이스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성분들은 좀 더 잘 아실 텐데 팩트 화장품 쿠션이요. 그거 교체할 때도 빠지고 아이 팔레트도 떨어뜨리면 색도 깨지면서 빠지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되었었나 봐요. 그게 깨지니까 안에 가루 같은 거 떨어지고 해서 치우는데 치우다 보니 좀 뭔가 이상하더래요. 팔레트가 깨졌으면 그 색조에 대한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게 나와야 됐는데 그 안 뒤쪽으로 나무 껍질 부스러기, 갈색 부스러기 그런 게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치우는데 팔레트 자체가 깨져 있으니까 거울도 좀 조각이 나 있고 들면 거울 조각이 깨진 게 와라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거울 뒤쪽으로 압착되어 있는 두라미 같은 벌레 5마리가 딱 떨어지더래요.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징그러웠대요, 오빠는. 신기한 건 그거 버리고 나니까 환청이나 가위 눌리는 증상이 엄청 덜해졌대요. 이게 이유 같은 거예요, 오빠는. 근데 이거 준 거 첫 면회 때 똘순 언니가 준 거잖아요. 그때 언니가 부적도 같이 줬었대요, 오빠한테. 그래서 부적도 오빠가 기분 나빠서 화장실 변기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가위 눌림이나 그런 현상은 아예 없어졌대요. 이러니까 이 오빠는 원흉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벌레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준 사람이 똘순 언니니까 만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거죠. 자기도 뭔가 일을 겪었으니까. 이런 일에서 자유로워지니 오빠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니까 언니 걱정도 더 많이 되고 그러면서 오빠가 제대해서 막 언니를 찾아가고 막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그런 제대 후에 했던 행동들은 물론 잘못된 행동이 있었지만 오빠는 그런 마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그렇다고 담 튀어넘은 게 잘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걸 듣고 똘비 오빠한테 그래서 오늘 나한테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언니한테 전달 좀 해달래요. 본인이 겪었던 일을. 오빠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전날에 언니의 행동을 봤잖아요. 그 위장크림 팔레트 거울 이야기했을 때도 저는 언니 방에 있는 거울이 생각나긴 했었거든요, 당시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언니, 오빠 면회 가기 위해서 언니 집에 잤던 그날부터 거울은 매 순간에 있었어요, 우리의 얘기에서는. 그래서 생각은 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빠한테 걱정 마, 내가 전달할게. 이거는 힘든 게 이 오빠가 했던 행동들도 있으니까 함부로 기대감을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기회가 되면 전달을 해보기는 할 텐데 그래도 한 일이 있으니까 그 오빠 얘기를 듣고 싶어 할지는 잘은 모르겠다. 기회가 되면 전달을 할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고 제가 얘기는 했고 그날은 마무리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가 그날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항상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정상적으로 소통도 하기도 해요. 저랑 연락도 하고. 그래서 아빠가 부르셔서 간 날도 불 끄고 난 그 다음 순간을 빼고 나면 조금 슬프고 지치고 힘들어 보여도 저랑 소통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똘비 오빠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놀러 가도 돼? 보고 싶다 해서 언니 와. 안 그래도 보고 싶었어. 이래서 갔어요. 언니는 여전히 거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언니 나 그 거울 싫은데 좀 덮으면 안 돼? 이랬더니 언니가 거울에 비친 언니를 또 쓰다듬으면서 나도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에 이마 앞머리를 딱 대고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있으니까 예. 제가 옆에 좀 앉아가지고 언니 그 똘비 오빠 있잖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들어봐. 나 지난주에 똘비 오빠 만났거든. 이러고 얘기를 꺼냈어요. 언니 눈치는 봐야죠. 듣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거울에 이마를 가만히 기댄 채로 듣고 있다가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 거울 뒤에서 뭐 그런 게 나왔대. 그래서 언니가 준 부적도 버렸대. 그 얘기를 하고 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언니를 보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거울에 막 이마를 막 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박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언니 왜 그러냐고. 아줌마 아저씨 막 언니를 말리는데 막 거울 다 깨지고 피 얼굴에 흐르고 이러고도 막 계속 그러면서 언니가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아줌마랑 아저씨랑 다 올라오시는데 저 막 같이 말리고 거울 넘어가고 다 깨졌죠. 근데 그 거울 깨지면서 마른 벌레가 언니 위로 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마 막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그걸 본 언니가 아주머니를 딱 쳐다보면서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언니 아빠랑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눈치 보고 있으니까 똘순이 아주머니가 오늘은 그만 갈래 하시길래 좀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그날에. 아, 예. 궁금해도 연락할 수가 없죠, 이 상황에는. 언니가 보자고 하는 그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얼마 지나자마자 연락이 오긴 했어요. 예. 그래서 언니가 볼래 하길래 바로 보자고 하고 언니를 만났어요. 만나서 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똘비 오빠 면회 가서 주라고 했던 위장크림 팔레트랑 부적 그거 똘순 언니 엄마가 오빠 주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그런 거 아무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언니가 거울 깬 날 오빠가 했던 얘기 그 얘기를 전달을 해주고 듣고 보니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거울도 엄마가 줬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 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지금 사업자 집안이잖아요. 이 집안이 좀 아름아름 그래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항상 좀 그런 게 다니시는 곳이 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셔서 그런지 무속적인 것들을 따르시는 판이었나 봐요, 이 어머니가. 과거에도 언니 대학 입시나 그런 걸로 부적 받아오시고 부적이야 뭐 고3 자녀들 두면 뭐 속옷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똘비 오빠가 군대 가고 난 직후에 엄마가 회사 거래처 아들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그랬었대요. 네. 근데 똘순언니 남자친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엄청 집요하게 좀 받아봐라, 만나라도 봐라, 사람 일 모르는 거지 않니? 그러셨는데 그렇게 한 게 상대방 회사랑 좀 관계가 잘 되면 아빠 회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전혀 걱정 없는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의 자제였던 거고요. 네. 언니가 지금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만약에 잘 되면 이 회사 어차피 네 건데 그냥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였던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랬는데 당연히 언니는 싫다고 하죠. 똘비 오빠랑 너무 좋았으니까. 그 이후에 별말 없길래 포기한 줄 알았대요, 엄마가. 근데 이 언니가 진짜 한 고집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인이 고집 피우니까 포기한 줄 알고 그래서 면회도 막 같이 갔잖아요. 우리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고 그때 엄마가 오빠 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똘순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도 엄마가 예비사위 챙기나 보다 하면서 엄청 기쁘게 그걸 전달을 했었대요. 그래서 엄마의 이런 태도를 아니까 그전에 있었던 엄마의 무속에 대한 이런 걸 오랫동안 언니는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봐라고 했나 봐요.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이 뭐 헤어지게 하는 그런 거였대요. 그 벌레도 뭔가를 했던 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오빠랑 헤어졌으면 됐지 지금 그 거울을 본 세월이 지금 몇 년인데 그걸 유지할 이유가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언니가 고집 부리고 하면서 어둥바둥 그냥 흐지부지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에 더 좋은 어리잖아요, 20대니까. 더 좋은 혼사 자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 20대면 연애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그걸 막을 수는 없고 그때까지 거울을 통해서 좀 막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 엄마의 말이었던 거거든요. 아마 똘비 오빠가 담 넘었을 때 처벌 원하시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약간의 미안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못 만나게 한 건 제가 전해준 얘기, 이런 얘기 할까봐 못 만나게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오빠한테도 거울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 본인 딸은 경험상 의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미쳤네, 이거. 와. 네, 그런데 이게 또 제 입을 통해서 들어갔던 거였고, 근데 이게 아버지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었나 봐요. 완전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 이후에 봤을 때 제가 이야기 다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강령술이나 양법 이런 건 잘 알지도 못하고 아시겠지만 똑같은 처치라도 집안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서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령 소금이라고 똑같은 소금이 아니거나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사용했던 이 벌레에 대한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근데 제 대학 친구 중에 그런 강령술 좋아하는, 오컬트 좋아하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는 손삭질 맞는 벌레로 그런 게 있다라고는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검색해봤을 때 뭔가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거울이 들어왔던 얘기라서 거울이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기종님들은 주제를 잡으면 예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람의 욕심에 대한 얘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 추측보다는 좀 제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레전드다, 이것도. 와. 오늘 얘기를 한번 전달드려봤어. 근데 사실 제가 031이 지역이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경기도예요? 그래서 02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서울. 지하 감옥에 있으면 잘 몰라요. 세상 어떻게 지역번호 되는지. 이해 좀 요즘에는 그래도 구독자가 많아져서 전국에 다 지역번호별로 지하 감옥이 있기 때문에. 저는 02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찾아주세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울 어딘가에 지금 바닥에 한강 아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쩐지 습하더라. 한강 아래에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김양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어떤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대부분은 귀신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꿈으로 볼지, 아니면 혹은 가위눌림으로 볼지, 아니면 주변 시야로 그냥 스쳐가듯이 볼지, 이게 다를 뿐이고 웬만해서는 다 한 번씩은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좀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 혹시 내가 그때 아팠던 게 코로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내가 그때 봤던 게 어쩌면 나는 사람으로 봤던 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소리 또는 냄새가 많은 것처럼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가위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헛것이라고 여겼던 그 무언가가 보신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코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방불을 켰을 때 스위치가 들어온 거는 그게 맞아 들어가서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예요. 저한테 잘 보이는 건 그 코드가 맞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경험에서는 조상신 누구 돌아가셨을 때 평소에 못 보다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타시는 분들은 조상은 코드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건데 감도의 차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되게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다. 왜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져요. 맞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꺼져요. 맞아요. 근데 켰는데 지직거릴 때가 있잖아요. 안 통할 때가 있고 안 켜질 때도 있고. 안 켜질 때도 있는 거고.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좀 뭔가 이게 코드가 맞는 것 같다 하면 지직거린 거예요, 잠시. 맞아요. 그때 본 정말 거고. 그래요. 언뜻 봤다, 잘못 봤나? 그런 순간들이 딱 그런 지직거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게 제가 드린 질문이 좀 속 시원하셨습니까? 그럼요. 못 보시는 분들, 안 보신다고 하신 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느낌으로 전달됐을까요? 그럼요. 오늘 보신 10명의 사람 중에 1명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더 섬뜩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으실까? 그 제보가 몇만 개가 오지 않을까?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양희님 너무 레전드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컨텐츠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위눌림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는 거는 솔직히 흔해요. 저도 경험이 무조건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맨정신에 귀신을 보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건 쉬운 거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섬뜩한 경험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그런 일이 있으시면 용기 내셔서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네꼬마님,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시작부터 예. 한 소녀가 동네꼬마님의 MBTI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혹시 MBTI 검사해보셨나요? 제가 검사해봤거든요,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하나요, 설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INTP. INTP. TP. 예. 그러면 계획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냉정하며 소극적이나 상상력이 좋다. 예, 추진력은 또 할 땐 잘 하는데, 네. 그냥 그래요, 인생이. 뭐, 계획이 어딨어요.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E잖아요. 저는 그래요? ENTP예요, ENTP. 예. 그러니까 저랑 I랑 E만 다르네. 그거 차이가 뭐예요? 그냥 내향형과 외향형 차이죠. 아무튼 둘 다 뭐, 형이니까 좋은 거겠죠, 동생이 아니니까. 아무튼 저는 ENTP고 우리 동네꼬마님은 INTP. 이래서 우리는 잘 맞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천생연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예. 일단은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맞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예. 분명히 잘 맞았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가슴도 따뜻해지고 사람을 한 번 더 힐끔 보게 되며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은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귀족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귀족님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올해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내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많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몇 년 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2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고, 똘비는 신차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게 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영업 조직은 우리가 타이틀을 걸어준다고 그러죠. 판매 대수가 좋으면 추가 인센티브가 나가고 이런 게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영업 조직이. 그래서 똘비가 있었던 매장이 대략 영업사원이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매장이었대요. 그런데 팀을 주로 나눠요. 이 매장 내에서 거의 모든 매장이 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5명씩 팀이 나눠져 있었대요. 1팀, 2팀, 3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말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판매 대수가 많고 실적이 좋은 팀에게는 아주 크나큰 인센티브를 대표가 주겠다. 대표가 인센티브를 선사할 테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타이틀이 걸렸어요. 그래서 똘비가 그 팀에서 막내였거든요. 나이를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야, 내가 여기서 발목 잡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했대요, 똘비가. 팀장님, 차 원래 잘 파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선배들도 나름 잘 팔았고, 똘비가 사회적 인프라가 선배님들보다는 덜 갖춰져 있으니까 좀 판매 대수가 적긴 했지만, 야, 이번 연말에 뭐 신들렸는가 진짜 잘 팔았대요, 똘비가. 그래서 팀을 똘비가 캐리를 할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팀장 잘 팔고 선배들 잘 팔고 똘비가 엄청 잘 팔아버리니까 이 팀이 압도적으로 판매 대수를 치고 올라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뭐 연말 12월 말일이 아직 안 됐어도 얼추 12월 뭐 20일 좀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쯤 우리 팀이 1등 하겠구나 이건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내가 이거 계산해봐도 아마 우리 팀이 인센티브를 탈 것 같은데 다들 무엇을 하길 원하냐, 뭐 어디를 놀러 가자, 밥을 먹자, 이 돈을 찢어서 나눠 갖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대요. 예. 그런데 돈으로 나눠 갖는 거는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원래 팀 회식을 하니까 해외여행을 가자, 이 아이템이 나왔대요. 그런데 똘비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됐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센티브가 뭐 몇 천만 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외여행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팀장님이 우리 팀비 모아놓은 것도 좀 있고 선배들이 좀 십시일반하고 당연히 똘비 너도 회비는 조금 내야겠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일 거다. 같이 한번 동남아를 갔다 오자 이야기를 했대요. 다른 선배들도 좋다고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묻어갔죠. 가겠다고.
막 설레더래요. 한 번도 안 가봤었대요. 그때까지 동남아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큰 변수 없이 똘비네 팀이 인센티브를 탔고 그렇게 해서 연극 초반에 급하게 급조가 돼가지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똘비가 뭐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똘비까지 팀원이 5명이었고 그중에 선배님 한 분은 집안에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간다고 자기 미안하다 못 간다 그래서 4명이서 가게 됐대요. 똘비까지 부푼 마음을 안고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샥 동남아로 가서 현재 도착을 했어요. 야 좋죠. 한국은 추운데 여기는 그렇게 안 춥고 와 처음 와보는데 다 조금 막 이색적이잖아요.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나라 음식도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선배님들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똘비가 막내니까 나이로도 선배님들이 가기 전부터 똘비한테 하나 양해를 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똘비야 우리가 놀고 하는 건 다 좋은데 하루는 네가 미안한데 조금 혼자 놀아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만 골프를 좀 치고 오겠다. 동남아까지 왔는데 한국은 지금 땅이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골프 치기가 좀 사나운데 여기서 우리 골프 라운딩을 좀 나갔다 올 테니까 너는 좀 그날 하루만큼은 혼자 놀 수 있겠냐 이거를 애초에 양해를 구했었어요 선배들이. 그래서 똘비는 골프를 칠지 모르니까 알았다고 선배님들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다다음 날인가 아침에 큰 밴 같은 게 호텔 앞으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선배님들은 진짜 새벽같이 막 골프채 싣고 뭐하고 해서 쫙 나가고 똘비는 그날 노는 거였대요. 골프가 한 게임이 18홀인데 그날 선배님들이 그 36홀 2게임을 치고 씻고 뭐 이렇게 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천상 오늘은 나 혼자 놀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뭐 아침에 늦잠 자고 방은 다 각방을 썼으니까 한참 이렇게 자고 눈을 떴는데 10시더래요. 많이 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빨에다 광 좀 내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근처에 한인 그 K푸드 마켓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컵라면이랑 이것저것 주섬주섬 사가지고 호텔 와서 먹고 혼자 밥 먹기 좀 뭐 하잖아요. 아까 전에 라면 사러 나가는 김에 이 근처 좀 걸어다니면서 보긴 했는데 이게 혼자서 돌아다니려니까 영 재미도 없고 좀 그러더랍니다. 이게 외국에서 특히나. 그래서 라면 먹고 호텔방에서 핸드폰을 막 했대요. 이 근처 혹시 뭐 재밌는 거 볼거리 아니면은 뭐 구경거리가 있나 이렇게 막 검색하고 이렇게 막 구글링도 하고 네이버에다 쳐보고 막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우연찮게 어떤 뭐 카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게 작은 커뮤니티 같은 거 하나를 봤대요. 처음 보는 커뮤니티였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정보를 서로 교류를 이렇게 했대요. 글이 많지는 않았대요. 글 리젠되는 속도가 좀 느릿느릿하긴 있었는데 날짜가 거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한 명이 가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현지에서 혹시라도 가이드가 필요하면은 뭐 연락을 해라. 근데 이 글을 올린 날짜를 보니까 한 3달 전에 3달 전쯤에 올린 글이더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카톡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다 말을 걸었대요. 당신이 말한 지금 내가 해당 국가, 해당 지역에 지금 와 있는데 혹시 1인 가이드도 해줄 수 있냐? 혼자서 가이드를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카톡을 보내본 거예요. 근데 안 읽더래요. 그래가지고 카톡 보내놓고 다른 거 찾다가 좀 놀고 있었는데 한 15, 20분 지났을까? 까똑 하고 뭐가 올리더랍니다. 그래서 카톡을 봤대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뭐 좀 늦게 읽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왔는데 번역기를 좀 돌렸나? 이런 생각도 드는 말투였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가이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이쪽 지역에 택시를 타고 몇 군데는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이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럼 이거나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금액을 물어봤더니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 했대요. 시간은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이드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하겠다. 근데 나 혼자인데 상관없냐? 그러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장소 자기가 있는 곳을 물어가지고 그 어디 근방에 있는 무슨 호텔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구글 지도에서 그 딱 스크린샷 한 걸 하나 보내주더래요. 주소 찍힌 거를. 자기 호텔에서 걸어서 대략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전송을 하더랍니다. 사진은 여성분이셨대요. 그리고 나이는 많이 잡아도 20대 중반이 안 넘었을 것 같은
그러한 여성분이셨고, 그 사진 가슴 쪽에 이렇게 우리 그 목에 거는 종이 같은 거 이렇게 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육 같은 거 가면 걸고 있는 거. 그래서 가슴 쪽에 한국에 뭐 학교에서 연수받은 막 그런 거 걸고 있는 사진 하나 이렇게 전송을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을 좀 하긴 하는구나. 오, 야 이거 괜찮다. 좀 설레기도 했답니다. 여성과의 1대1 데이트잖아요. 그것도 해외에서 외국 여성과. 그래서 나갔대요. 그 커피숍으로 가서 있으니까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바로 알아보겠더래요. 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똘비가 먼저 손을 들었대요. 헬로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똘비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나 똘비다고. 그러니까는 반갑습니다 하면서 앉아가지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근처에서 여기 보고 여기 정도 보면은 딱 좋다. 사실 여기가 뭐 이렇게 유적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더 이상 볼 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같이 그 여성분이 가이드분이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그 나라 이렇게 택시 부르는 어플이 있나 봐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이동을 해서 관광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그렇게 코스를 돌았대요. 다 돌고 원래 똘비를 만났던 그 커피숍으로 돌아왔답니다. 예. 그래서 딱 돌아와가지고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가이드비는 아까 줬었고 추가로 팁을 주지 않습니까 외국은. 그래서 워낙 저렴했었으니까 가이드 비용만큼의 금액을 팁으로 추가로 더 드렸대요.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딱 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근데 왜 혼자 있냐고 그때서야 묻더래요. 예. 그래서 일행이 있는데 일행은 오늘 되게 늦게 올 것 같다. 그래서 나 혼자 있다 골프 치러 갔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냐고 저녁밥을 혼자 먹는 거냐고 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는 그럼 나랑 같이 저녁 먹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여성분이. 그래서 똘 입장에서 또 고맙죠 되게. 그래서 가자고 밥 내가 사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여성분이 이 근처 어디에 가면은 이 나라 음식인데 정말 맛있다. 한국 사람들도 이건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자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또 그 여성분이 택시를 불렀고 둘이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서 어떤 한 음식점으로 갔대요. 이게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가 보통 숙소나 행동반경의 기본이 한인타운이 좀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아예 벗어나서 완전 로컬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이색적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이드는 하나 제대로 골랐다. 그래서 그 음식점 들어가니까는 메뉴판에 한글은 고사하고 영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이 뭐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왔고 음식을 먹는데 괜찮더랍니다. 맛있더랍니다. 그래서 음식 먹고 거기서 맥주도 좀 먹고 여성분하고 막 얘기하고 놀다가 자리 옮겨서 술집에서 술 한 잔 더 먹고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한참 얘기를 나누면서 놀았대요. 그리고 나서 여성분이 묻더랍니다. 똘비한테. 오늘은 당신 혼자 있는 거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나는 예상을 한다. 선배들이 나한테 오늘 하루는 통으로 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해를 구했던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언제 돌아가냐. 그래서 나 내일 모레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러냐. 오늘 그러면 술 더 많이 먹고 나랑 늦게까지 놀자 얘기를 하더래요. 여자분이. 그래서 좋다. 늦게까지 더 놀자.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러면 나 네 호텔에서 재워줄 수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호텔에서? 근데 똘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똘비가 조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걸 좀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잠은 나 혼자 자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술자리를 그 이후로 2번 정도 더 옮기고 술을 꽤나 더 마셨대요. 한참 먹고 돈은 다 똘비가 냈대요. 전부 다. 비싸지도 않았고 로컬이어서 똘비가 다 돈을 냈고 본인도 피곤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조금만 불러줘라. 숙소 가서 난 자야겠다. 너도 집에 들어가서 자고 만약 네가 한국에 놀러 오면 내가 너 진짜 거꾸로 가이드 진짜 잘해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이 여기까지 놀 거냐고 굴더래요. 그래서 나 여기까지 놀 거라고. 그러니까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막 뭘 쓰더래요. 뭘 쓰고 뭘 내리고 막 뭘 한참 하더니 핸드폰을 뒤집어서 똘비 눈앞에다 이렇게 비춰주더랍니다. 거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써 있었어요. 내가 네 물잔에 물을 몇 번 따라줬고 내가 네 옆에서 가방을 한번 들어줬고 별 푸덥지 않은 것들이 막 써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금액이 매겨져 있더래요. 전부 다. 그러면서 데이트 비용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자분이. 똘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이게 뭐냐고. 당신이 나랑 그냥 밥 먹자고 한 거 아니었냐. 내가 언제 뭐 돈 내고 데이트한다고 했냐 당신하고.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이 아니다고. 이거 돈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돈 줘라. 글도래요. 똘비가 나 못 준다 이거. 내가 당신 지금 술 사 먹였지, 밥 사 먹였지, 팁도 더 줬지, 가이드비 줬지. 내가 택시비까지는 주겠다고. 네가 택시 불렀으니까. 내가 택시비까지는 주겠다고 하면서 한국 돈으로 대략 또 2, 3만 원 정도 꺼내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는 그 여자분이 안 받더래요. 안 받더니 이러면은 당신 이거 약속 위반이다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하고 약속한 적이 있냐고. 택시 부르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왜냐면은 옆에 눈대중으로 봤었는데 큰 길가 쪽으로 나가면은 오가는 택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잡고 그냥 가야겠다. 뭐 택시 눈탱이를 맞더라도 이 여자만큼은 안 치겠다. 이 여자가 제시한 금액이 대략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꺼지라고. 너 가. 뭐 미친 사람이네 하고 돌아서서 막 가는데 여자애가 막 잡고 늘어지더래요. 막 잡고 늘어지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노라고 이 미친 사람아. 정신 봐 하면서 막 똘비도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한 4-5명 정도 근처에 와서 구경을 좀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나라 말로 뭐라고 막 외치더래요. 근데 똘비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이 여자가 막 외치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저 남자 저 쓰레기 같은 놈 이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 간다 울고 막 힘으로 뿌리치면서 질질 끄시면서 그냥 막 가니까는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 한 2명이 와가지고 똘비를 잡더래요. 잡는데 이 사람들은 영어를 아예 할지 모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말로 막 뭐라고 하더래요, 본인한테. 근데 목소리가 상당히 격양돼 있더래요, 이 남자분들이. 그래서 뭐냐고 노라고 폴리스 경찰 부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뭐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폴리스 부르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30초도 안 지나가지고 옆에 차 한 대가 이렇게 쓰더래요. 일본 차였고 소형 미니 밴 같은 차였답니다. 그게 하나 딱 쓰더니 사람이 2명이 내리더래요, 남자가. 근데 복장이 보니까는 자기가 뭐 공항 들어왔을 때 봤나? 어디 갔을 때 봤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나라 경찰이다 알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헬프미 도와주라고. 헬프미 폴리스 컴온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 경찰분들이 오는데 경찰분들도 영어도 뭐 거의 모르고 좀 어벙벙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나 코리안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일단은 경찰분들이 그 옆에 잡고 있던 남자분들 손 놓으라고 제지를 하더래요. 손 놓으라고 제지를 딱 하고 똘비 보고 일로 오라고. 그래서 따라서 갔대요. 그래서 차 있는 대로 같이 갔답니다. 경찰분들이 타고 온 일본 그 미니밴. 그 미니밴 뒤에 문을 딱 열더니 일단은 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타서 얘기를 하자. 패스포트 꺼내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패스포트 갖고 나왔었으니까 여권 꺼내고 일단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한 명은 운전석에 앉고 한 명은 똘비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여권을 주라고 손으로 까딱까딱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경찰이 여권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권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여권을 이렇게 딱 보더니 얼굴을 이렇게 한번 쭉 보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그 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데 이거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나 돌비 호텔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똘비도 영어가 유창하지 못해요, 지금. 돌비 호텔. 나 거기 있다. 돌비 호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 경찰분들이 돌비 호텔 글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오케이 글더래요.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 대다 주겠다. 날 데려다 주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경찰 한 분이 보조석으로 옮겨 탔대요. 그리고 이게 똘비는 경찰차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한국 경찰차도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는 공간이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똘비가 탔던 이 미니밴도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는 분리가 돼 있었대요. 봉으로 된 벽이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 없게끔 시설이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똘비가 이거 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차를 타고 지금 호텔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잘 됐다 하고 있는데 차가 출발을 했어요. 똘비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역까지 넘어오면서 그래도 얼추 길은 좀 알잖아요. 몇 분 정도 걸렸고 어떤 보이는 큰 건물 쪽에서 어떻게 틀었고 이 정도는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아예 다른 방향으로 이 차가 향하더래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뭐 다른 길이 있나 보다 하고 앉아있는데 좀 초조해지죠. 초조해가지고 좀 이러고 있으니까 차가 더 빠른 속도로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외곽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가로등이 전부 다 한 번에 싹 사라지더래요. 샥 외곽으로 나왔더래요. 그래갖고 뭐야, 이거 안 되겠다, 형들한테 이거 연락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찾는데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똘비가. 아까 전에 여권이랑 검사할 때 경찰이 핸드폰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권하고 핸드폰을 줬고 그걸 가지고 경찰이 앞좌석으로 갔던 거예요. 똘비가 그때서야 나 핸드폰이 내 손에 없네?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대요. 이게 너무 물 흐르듯이 지금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가지고 똘비도 그때서야 자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야, 내 핸드폰 앞에 있잖아. 어디로 가는 거야? 하면서 헬로 하고 앞을 막 부르는데 뒤를 안 쳐다보더래요. 운전하는 사람도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똘비가 뒤에서 소리를 거의 고함을 지르면서 뒤에서 막 불렀죠. 한국말 섞어가면서 욕해가면서 세우라고 막 스닥스닥 걸면서 막 하는데도 꿈쩍도 않고 엄청 한참 이동을 했대요. 한참. 이 밤길을 뚫고 막 이동을 해서 가니까는 또 가로등이 몇 개가 있는 그런 곳을 들어왔대요, 차가. 여기는 문연 가게도 없고 한국으로 치면은 이거 완전 이 수준의 동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런 곳을 왜 들어오나. 그런데 그 동남아 쪽 시골 영상이든 사진이든 이런 거 보면은 콘크리트로 된 단층짜리 건물들이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있는 이런 시설이 이제 많은데 그렇게 생긴 곳이었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셔터가 올라가 있었고 차가 그냥 그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 칸 안으로. 그리고 나서 경찰 한 분이 내리더니 셔터를 내려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뒤에 문을 열더래요. 한 분은 문을 열고 다른 경찰 한 분은 손에 그 곤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곤봉 같은 거 하나를 든 상태로 기다리더래요. 뒤에 서가지고. 똘비가 문을 열고 내리라니까 내렸대요. 내리니까 옆에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 앉으라고 지시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제스처를 이렇게 막 취하니까 곤봉으로 똘비 머리를 때리더래요. 근데 이게 돌비님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곤봉이 되게 딱딱하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훅까지 이걸로 사람 머리 맞으면 진짜 사람 머리가 수도 있거든요. 딱 때리더래요. 그걸 딱 맞는데 핑 돌더래요. 그러니까 위협용으로 때린 게 아니었어요. 사람 머리가 돌 정도니까. 핑 도니까는 큰 소리로 되게 짤막한 영어로 sit-down 하면서 지시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 플라스틱 의자에 달달달달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시 미니밴 뒤로 이렇게 한참 타서 뒤로 들어가더니 뭘 빼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동남아 쪽에서는 수용시설에 가면은 족쇄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에 족쇄를 채우더래요. 왼발 오른발 사이는 쇠사슬로 엮여 있고 이 쇠사슬의 길이는 걸을 수는 있대 절대 뛸 수는 없는 길이래요. 이게 그거를 딱 채우더래요. 그리고 손은 가만히 딱 두더래요. 손은 자유로 가만히. 발을 딱딱 채우는데 똘비가 공포가 확 밀려오더래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혹시 구금된 건가? 연행된 건가? 아니면 납치된 건가? 어떠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말 자체가 통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상호간에. 족쇄를 채우더니 일어나라고 시키더래요.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는 따라오라고. 그래서 똘비를 가운데 두고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딱 해가지고 그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 안쪽으로 또 이동을 했대요. 이동을 하니까 그 안에 또 작은 공간이 있고 창문이 위에 몇 개가 뚫려 있는 그런 시멘트 방으로 본인을 데리고 들어가더랍니다. 거기에는 철제로 된 진짜 오래돼 보이는 녹슨 철제 책상이 하나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가 또 하나 있었대요.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았대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조용히 그 문을 닫고 나가더랍니다. 문은 참고로 철문이었습니다. 그 방의 문은. 핸드폰도 없고 뭣도 없고 머리는 맞아갖고 욱신욱신 거리고 막 공포스럽고 무섭고 지금 걱정스럽고 돌아버리겠더래요. 거기서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가 없었대요. 본인이 얼마만큼 기다렸나. 근데 이게 사람이 앞으로 그럼 누가 들어오던가 뭐 하든가 제스처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런 제스처 없이 그 안에서 계속 있으니까 미쳐버리겠더래요. 사람이 진짜. 그래가지고 막 불렀대요. 한국말로 저기요 그랬다, 영어로 헬로 그랬다가 막 excuse me 그랬다가 I'm sorry 그랬다가 막 하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창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쪽에 되게 작은 쪽창문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조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새벽이 된 거예요. 동이 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여기 꽤나 갇혀 있었다 지금. 혹시 완전히 아침이 되면은 뭐 경찰서로 나를 데리고 가려나? 어쩌려나? 감을 못 잡겠는데 그 쪽창문에 살짝 동이 트고 점점 조도가 올라가서 아, 이제는 완전히 해가 떴구나 느낄 수 있을 때 드디어 차커덩 소리가 나면서 철문이 열리고 어떤 한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예. 남성분이 딱 들어오시고 다시 철문이 딱 닫히더랍니다. 그래서 남성분한테 excuse me, I'm sorry, 뭐 이게 뭐냐, 막 영어가 좀 짧으니까 똘비가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한국말을 하시더래요. 진정하세요 글더래요. 똘비한테. 되게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절대 아니었대요. 왜 그러냐면 같은 아시아계 사람이어도 우리 생김새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봐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니야, 이 나라 사람이야 알 수 있는데 입을 열었는데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하게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더래요. 한국말을 듣는데. 그래가지고 저 도와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저 경찰서로 가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 머리도 맞았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옆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이렇게 앞에 놓으면서 물 좀 드시라고. 물 한 잔 먹으니까 살 것 같더래요. 막 여긴 밤에도 막 습하고 더우니까 땀도 많이 흘렸고 물 한 잔 탁 먹으면서 저 도움 좀 주시라고.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 경찰서로 가고 그러는 건 아니시고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글더래요. 대뜸. 그래서 예, 상황이 많이 어려워. 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니요, 저희가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저희에게 돈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글더래요. 그럼요. 저 도와주시면 당연히 살해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돈을 좀 먼저 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입금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지금 여기 뭐가 있어서 입금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여기 뭐가 있냐 얘기를 하니까는 그 주머니를 막 주섬주섬 뒤지더니 빼더래요. 똘비 핸드폰이더래요. 핸드폰 이렇게 주더래요. 그러면서 입금할 수 있다고, 입금할 수 있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거 미친놈들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거 해외로 송금하는 거는 이거 좀 어려워요. 안 돼요. 한국 가서 해드리던가 아니면은 호텔에 가면은 나 환전해 놓은 돈 있으니까 그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먼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오더니 그 똘비 그 주머니부터 탈탈 털더래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성분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계산을 했잖아요. 똘비가. 그러니까 지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갑을 딱 가져가더니 지갑 안에 돈을 일단 싹 빼더래요. 싹 빼고 신분증이랑도 싹 빼고 카드 전부 다 빼더래요. 그래서 책상 한쪽에다가 카드를 종이별로 딱딱딱딱딱 놓고 옆에 신분증 딱 놓고 지갑에서 뺀 돈 그건 주머니에다 딱 넣고 핸드폰 송금하라고. 송금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써서 주더래요. 받았던 그 계좌는 한국 계좌였어요. 한국 돌비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이었어요. 이체할 수 있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아니 해외에서는 이게 송금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내가 그럼 볼 테니까 해보라고 글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돼 하면서 일부러 우리 지문 이렇게 인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송금 뭐 이런 거 핸드폰 어플을 쓸 때도 지문을 일부러 이렇게 좀 비벼가지고 일부러 안 켜지는 것처럼 하고 그러고 있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와이파이 키라고 글더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와이파이? 나 이거 핸드폰 이거 로밍해서 왔다 로밍. 그러니까는 여기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면 당신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글더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작업을 했나 봐요. 해외 IP가 아니고 한국에 서버를 두고 여기 공유기로 잡으면은 이게 어찌됐건 은행에서는 똘비가 한국에서 접속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갖췄나 봐요. VPN 뭐 그런 건가?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똘비가 근데 이거 핸드폰 어플이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다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드릴까요? 손가락을 서 대면 되는데 도와드려요? 아프잖아요 글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알았다고 손가락 해가지고 은행 어플을 하나 켰대요. 은행 어플이 한 3개, 4개 설치가 돼 있었고 그중에 제일 안 쓰는, 우리 은행 어플 여러 개여도 돌비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돌비님도 은행 4-5개 있어도 거의 안 넣는 뭐 한 1,000억짜리 계좌 하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억이에요 2,000억. 죄송합니다. 네, 1,000억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계좌를 일부러 켰대요. 그 계좌에는 한 6, 7만 원 있는 계좌였답니다.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옆에서 보고 있었대요. 이거 보라고,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이체를 할까 막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체하라고. 그래서 이체를 했대요. 요즘 OTP를 안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야 OTP를 쓰게끔 돼 있는 시스템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일단 6만 원은 이체를 할 수 있었대요. 그 계좌에다가 6만 원 이체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이제 돈 없는데 나 이거 호텔로 돌아가야 된다. 호텔로 돌아가면은 OTP랑 있고 내가 그러면은 뭐 당신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듯이 똘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핸드폰을 낚아채가더래요. 낚아채더니 핸드폰을 착착착착착착 넘기고 여기 어플 이것도 키라고. 그러니까는 이 동남아 사람이 한국말을 지금 꽤나 잘하거든요. 그 말은 한국의 이 문화에 대해서도 빠삭하구나. 이게 느껴졌대요. 외국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어플을 보면 예를 들어 농협, 은행 써있으면 이게 뭔 줄 알아요. 한글도 모르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은 잘 알더래요. 농협, 국민은행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씩 다 들어가라고 너 글더래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돈이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면 각오하라고. 그러니까 똘비가 아차 싶더래요. 아차. 첫 번째 찍어준 은행 어플을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좀 큰 금액이 들어있었죠. 더 훨씬.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콧웃음을 팍 치더래요. 팍! 이체. 그 똘비가 일단 이체를 했대요. 그러니까 또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팍 넘기더니 이거 접속하라고 다른 은행 접속을 했대요. 이 은행은 똘비가 신차 영업을 하면서 주로 쓰는 은행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제일 큰 돈이 들어있는 계좌였어요. 이 은행이. 거기를 딱 들어가는데 옆에서 딱 그걸 보더니 하하 이체 글더래요. 똘비가 이거 OTP 있어야 된다고. 이거 OTP 호텔에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 옆에 사람이 핸드폰을 딱 낚아채더니 진짜 너무 그 전문가 같이 은행 어플 안에서 이체 한도 뭐 그 다음에 그 설정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딱딱딱딱 누르면서 확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체할 수 있다고. 자꾸 거짓말하지 마라. 이체해. 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체를 했대요. 아니 뭐 20대 후반이 1억 이렇게 안 있지 않습니까? 있어봤자 뭐 얼마나 큰 돈이 있었겠냐마는 일단 이체를 했대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계좌를 싹 털렸대요. 싹 계좌를 털리고 딱 그 사람이 글더래요. 지금부터 앉아서 차분하게 전화해서 돈을 빌리라고 글더래요. 아니 내 돈을 다 줬으면 그냥 나 집에 좀 보내주라고 호텔로 도움 좀 주세요 얘기를 하니까는 딱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이게 좀 충격이었대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부터 하지 말라고. 너는 반드시 죽어. 근데 네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줄수록 너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 네가 돈을 조금 주면은 너 정말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주다가 너 죽게 할 건데 네가 큰 돈을 나한테 줄수록 고통 없이 빠르게 죽게 해줄게. 고통스럽게 죽고 싶어? 아니면 아주 짧은 고통 속에 빠르게 죽고 싶어? 골라.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못하겠어? 너 그 고통 감내할 수 있겠어? 글더래요. 이게 좀 되게 다르게 다가온대요. 그 상황에서 사람한테. 돈을 주면 살려줄게랑 너는 무조건 죽어. 근데 돈을 많이 줄수록 고통이 짧아질 거야. 돈을 조금 줄수록 너는 엄청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이게 다가오는 무게가 다르대요. 이게 똘비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럼 내가 돈을 얼마나 줘야 되냐. 그건 자기도 모르는데 노력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똘비가 알았다. 내가 전화를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몇 명한테 그냥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똘비가 전화기를 들고 이 전화를 하는 이 순간 음성통화하는 걸 막지 않았대요. 옆에서 그 아까 곤봉 있지 않습니까? 네. 곤봉을 들고 그 남자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는. 정말 무섭대요, 이게. 그러니까 전화기를 이렇게 누르고 돌비야, 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뭐 한 200? 얼마 좀 되니? 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통화는 까였대요. 나도 요즘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갖고 똘비가, 이거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그 곤봉 들고 있던 양반이, 그러더니 그 철문 쪽으로 이렇게 가더니 철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우리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그 초등학생들이 쓸만한 되게 작은 사이즈의 가위 있죠. 그 손잡이 플라스틱에. 그 가위를 하나 이렇게 들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똘비 왼쪽 손을 잡더니 왼쪽 새끼손가락에다 그 가위를 갖다 대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먼저 하나 할 테니까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손은 자유롭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리는 양쪽에 족쇄가 있어도. 그래갖고 막 몸부림을 쳤대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제복 입고 본인을 데리고 온 사람 둘이 들어오는데 옷은 갈아입었더래요. 제복은 아니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었대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잡더래요. 양쪽에서 팔을 잡는 게 아니고 한 명은 뒤에서 우리 초크 거는 거 있죠. 똘비 을 잡고 한 명은 곤봉을 들고 그렇게 있더래요. 이게 못 움직이겠더래요.
그리고 한 명이 한국말 하는 사람이 왼쪽 새끼손가락에다가 가위를 대더니 힘을 주더랍니다. 엄청난 고통이 손가락에서 밀려왔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손가락이 했는데 그건 아니었답니다. 살이 찢어졌을 뿐이에요. 보니까. 근데 피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났대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상황에서 곤봉 들고 있다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몸부림을 쳤죠. 똘비가 막 몸부림을 치니까는 그냥 놔주더래요. 그리고 좌우를 두리번 하더니 옆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천조가리 하나를 주워가지고 똘비한테 던져주더래요. 똘비가 그걸로 피나는 거를 누르면서 지혈을 했죠. 그러고 있으니까 장난 안 쳐요. 전화해요. 전화하세요. 전화. 고통은 끝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차라리 돈 많이 최대한 하고 빨리 죽는 게 당신한테 좋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그 똘비가 너무 공포스러웠대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더 했대요. 그러니까 문자도 여러 군데 다 돌리라고. 그러니까 문자도 막 거기서 문자 근데 옆에서 다 검열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하는 그 사람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하고 그날 전화를 한 20통 넘게 해가지고 돈을 2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네. 급전을 땡길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대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300 얼마인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이체를 했고 그러니까는 밥을 드디어 주더랍니다. 밥을.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그 느낌이었대요. 진짜로 쉬기 직전에 밥에다가 김치 몇 조각 이 느낌. 그러니까 김치는 아니었고 그 나라의 뭐 그런 거겠죠. 소금에다가 무 같은 걸 절인 뭐 그런 거였대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꿀맛이더래요. 그걸 먹는데. 그 와중에서도. 허겁지겁 먹고 나니까는 쉬라고 그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봤을 때는 언제 해가 졌지? 라고 그때 인지를 했대요. 해가 졌구나.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은 엄청 욱신욱신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러고 있다가 꼬벅꼬벅 사람이 졸게 된대요. 이게 극심한 공포 속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딱 졸았고 꿈을 꾼 거예요. 똘비가.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딴 게 아니었대요. 되게 어릴 적 자기가 그 초등학생 시절의 꿈을 꿨대요. 꿈속에 무슨 꿈이었냐면은 엄청 큰 그 개가 멍멍이가 달라드는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이 개가 자기를 죽일 것처럼 이빨을 들이밀고 무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꿈속에서. 그래서 똘비가 꿈속에서 주먹으로 개를 막 찍었대요. 그러니까 이 개가 엄청 컸는데 주먹으로 막 그러니까 작은 발발이 치아 안에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꿈에서 깼대요. 똘비가. 그리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잠깐만. 얘네가 지금 칼이 없나? 키라고 해봤자 내 목젖 있는데 밑에만한 애들인데 잠깐만 내가 두 손은 멀쩡하잖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었지? 어차피 죽는다며. 나 혼자 못 죽겠다. 이것들도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똘비가. 그 꿈이 그 느낌을 주게 했대요. 왜 너 쫄고 있냐? 싸워봐라. 이 무의식 속에서 그거를 깨우쳐준 느낌이었대요. 기다렸대요. 머릿속으로 온갖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오면은 어떻게 얘를 이제는 밤새 그 생각만 시뮬레이션 미친 듯이 돌렸대요. 그 위에 있는 쪽창문에 다시 동이 트기 시작을 하고 조도가 쫙 더 올라가서 해가 좀 쨍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문이 열리고 들어오더랍니다. 어저께 그 한국말 잘하는 남자가. 그러면서 핸드폰 배터리도 다 충전해놨고 전화가 여기저기서 좀 아침부터 오는 것도 같고 오늘은 힘내서 하자. 오늘 만약에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 진짜로 큰 고통 겪게 된다고. 진짜로. 그러면서 그날 들고 들어온 게 다리미였대요. 다리미를 보는데 진짜 공포스럽대요. 이게 뭘 할지 우리 뇌가 알잖아요. 이걸로. 정말 공포스럽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타이밍만 쟀대요. 타이밍만. 일단 다시 철문이 닫혔고 이 철문이 다시 열리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똘비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그거를 이제 막 하면서 몇 군데 더 전화하는 척 하면서 계속 띵만 보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소변하고 큰 거 작은 거 인간의 생리활동 그거는 하라고 옆에 요강까지 놔줘서 이 방에서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똘비가 일부러 물을 미친 듯이 먹었대요. 그냥 그 한국으로 따지면 대꼬리병에다 물을 그냥 가득 따라 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비워버렸대요. 너무 힘들다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물 좀 더 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너 근데 오늘 너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철문 쪽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철문이 착 허덩하고 열리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때
심장이 그 나가려고 말을 하고 바깥에 있는 인기척이 들리면서 철문이 이렇게 찰커덩하는 이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대요. 슬로우 모션. 뇌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폭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돌비가. 극도의 긴장과 뭔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몸이. 철문이 찰커덩 열리고 이 사람이 철문 바깥으로 나가는 그 타이밍에 두 손 멀쩡하잖아요. 뭐 뛰지는 못해도 못 걷는 거 아니잖아요. 빠른 쫑쫑걸음으로 뽀로록 달려가가지고 그 한국말 하는 남자 있죠. 그 남자 그 모가지를 잡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모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는 뒤통수를 받치고 벽 90도 코너지는 거기에다가 갔다가 빡 밀어갖고 버렸대요. 다시 뺐다가 빡 고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거기서 악 하고. 그리고 나서 돌비가 철문을 막 팍 연 거예요. 바깥에 한 명 있더래요. 한 명. 이 사람이 갑자기 황급하게 곤봉을 찾으러 가더래요. 곤봉이 한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대요. 돌비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이쪽 바깥쪽 방 앞에 플라스틱 의자가 이제 하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앉았던. 돌비는 가가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빠르게 주워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곤봉으로 그 사람은 내리치고 돌비는 플라스틱 의자로 막 막으면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던 얼굴 부딪힌 사람은 정신을 잃은 건 아니니까 다시 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래요. 그래서 의자로 몇 번 막다 보니까 의자가 깨져버리더래요. 네. 그래서 의자가 발 쪽이 깨지면서 약간 뾰족한 긴 창까지는 아니고 성인 남성 팔도 길이만한 뾰족한 무언가가 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를 그 한국말 잘하는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바닥에 누웠고 좀 이렇게 조사대요. 조사버리고 앞에 곤봉 들고 있는 사람이 꽤나 놀래더래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돌비도 거기서 쫑쫑거렁으로 막 나가가지고 곤봉 들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주춤한 사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심하게 몸싸움을 해서 이 곤봉 들고 있는 사람도 뭐 모르겠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어이구. 100% 뭐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고요. 왜냐면 돌비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안쪽에 일본차 미니밴이 있더래요. 진짜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린대요, 이게. 그래갖고 막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운전석을 보니까 키가 꽂혀 있더래요. 그래서 셔터를 올리고 차 시동을 걸고 나간 거예요. 돌비 거 핸드폰을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구글맵을 이용을 하면 로밍이 되어 있으면 물론 데이터 때문에 한 박자씩 늦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위치 알고 목적지 찍으면은 구글이 내비처럼 길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차를 한쪽에 그러면 세우고 이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못 세우겠는 거예요, 돌비가. 그래가지고 막 진짜 한 30분 넘게 그냥 길이 보이면 그 길로 그냥 막 내달렸대요. 그냥 미친놈처럼. 막 내달리다가 정신 좀 차리고 한쪽에 차를 세웠대요. 손에 바지에 티셔츠가 갈색이더래요. 좀 붉은 갈색이더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 이거 나 인생 꼬이는 거 아닌가, 살아 나왔어도 인생 꼬이는 거 아닌가 싶었대요, 진짜. 그리고 드디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거예요, 선배들한테. 전화를 하니까는 로밍이 돼 있으니까 신호가 울렸고 선배가 받더래요. 너 어디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미친 듯이 터져 나오더래요. 길게 설명할 시간 없고, 나 납치됐었다, 나 지금 글로 갈 테니까 나 좀 도와줘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비행기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지금 걱정돼가지고 너 연락 더 안 되면은 일단 이거 신고를 할까 어쩔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돌비가 일단은 나 그쪽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는 야, 너 이거 얼마나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통화하면서 확인해보니까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가 뜨더래요, 그 구글 거기에. 그래서 2시간 반 뜨는데 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더 넉넉하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선배가 한 명이 야, 그러면 내가 남을게, 나머지 선배들은 일단 귀국시킬게. 그러더래요. 다 안 들어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돌비가 일단 알았다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해갖고 나머지 선배들은 비행기 타고 가고 그 전화 받은 선배가 기다려줬대요. 일단은 그 대도심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찌어찌 해갖고 호텔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돌비가 차에서 지금 못 내려요. 거기 차에서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에는 족쇄를 차고 있고 몸은 지금 붉은 갈색 늘러붙은 것들이 있는 이 형국으로 이 차에서 내리면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돌비가 차에서 안 내리고 있으니까 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돌비가 보라고. 그러니까 보더니 놀래더래요. 너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고. 나 일단 이거 좀 도움 좀 줘라.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 그러면 골프 칠 때 이쪽 한인 여행사, 골프 관련된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되게 친절하시더라. 내가 한번 도움을 좀 청해볼게. 그래가지고 그분들 도움을 좀 받았대요.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한 거예요.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돌비가 여기서
신고를 했을 때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오, 예. 그러니까 똘비는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무조건 이 사람은 뭐 저승으로 갔다 이 정도로 상처를 낸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잘못됐으면 너도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 입장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됐고 한국으로 좀 가게 해줘라, 나 좀.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족쇄 끓일 수 있게도 도와주셨고 뭐 호텔 돌아가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최대한 빠르게 비행기 잡아서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하고 나서도 진짜 전화기가 울리면은 사람이 경기가 난대요, 경기가. 아, 네네. 경찰에서 전화 온 거일까봐. 나 살아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귀국했는데 너 외국 나가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이 전화일까봐 전화만 오면 사람이 경기가 나더래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반년 이상 갔대요, 이게 본인이.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좀 괜찮아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른 피드백이 있지도 않은 걸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 돌아가신 건 아니겠구나.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러 번 곱씹어 봐도 그 정도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분이 겪은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이야기를 그럼 굳이 왜 귀족님들한테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앞으로 2달 반 정도, 석 달만 있으면은 우리 휴가 시즌 돌아와요.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 나가면은 하도 외국들을 많이 나가니까 자기만의 개성과 차별화를 찾기 위해서 로컬 쪽을 그렇게 들어간대요. 유튜브 채널만 보더라도 로컬 소개하는 채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로컬로 들어갈 때는 진짜 조심하라고, 제발 좀. 철저히 알아보고 가라고. 한국인을 상대하는 큰 가게들이 왜 돈을 더 비싸게 받겠냐고. 대신에 그만큼 니네가 안전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제발 치안이 안 좋은 것도 좀 인정하고 외국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 무시하는 발언도 좀 하지 말고 로컬 가겠다고 그렇게 그냥 위험천만하게 돌아다녔다가는 나 같은 꼴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제발 조심하라고, 외국 나가서. 이 이야기를 귀족 여러분들께 전달도 할 겸 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야,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아니 사람 많이 가는 곳도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잘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은 곳 이런 곳 가게 되면 그 진짜 위험해요. 그거는. 근데 요새 그 트렌드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동네꼬마님,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 그런 데를 가는 거지. 아니 일반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인 거죠, 제 말은. 근데 동남아 쪽 가서도 네. 로컬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찐맛집 찾기? 이런 그래요. 느낌으로. 동네꼬마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우리 또 귀족님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귀족님들, 우리나라에서도 잘 모르는 곳이나 좀 외진 공간이 좀 위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 아니면 모험심 이런 걸로 괜히 그런 일이 없으시길 다시 한번 바라고요. 우리 귀족님들은 안전한 해외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